네, 이번 종목은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은 제 개인적으로 음식료 기업을 투자하는 걸 좀 좋아해요. 안정적인 수요가 나오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음식료가. 근데 동원산업은 참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의 이익은 이게 참치 억가의 영향을 좀 비교적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참치 억가를 이거 매달 매 주마다 이거를 가격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동원 참치를 추천을 동원 산업을 추천을 안 하는데 일단 이 종목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수산 쪽에서 이제 국내 1위 기업이죠. 보시면 이제 선박을 한 41개 정도 선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반선도 있고 선망선, 이게 선망선이라는 것은 이제 참치를 잡을 때 그물로 잡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연승선, 이건 낚시배입니다. 참치를 이제 횟감용 참치는 그 낚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트롤선은 크리를 잡는 그런 좀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선박 41대로 국내 최다 보유 그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된다면 동원산업이 전체 이제 수출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면 한 40% 정도. 그 밑에 이제 사조 산업이 있는데 한 2배 이상 차이가 큰 격차가 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물고기냐? 횟감용 참치는 일본하고 유럽 수출을 하고 유럽이 특히 횟감용 참치에 대한 수요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죠. 그리고 참치 통조림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치 통조림은. 그리고 태국, 미국, 중남미,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크릴 쪽은 이제 낚시하고 양어장 사료로 쓰이는데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크릴 가지고 얘네가 이제 오메가3 고단백에다가 오메가3가 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걸 또 이제 오일을 좀 판매를 하더라고요. 동원 쪽에서. 그리고 미국 자회사가 있는데 스타키스트라고 있습니다. 참 여기 말썽을 좀 많이 폈어요, 이 기업이. 실적도 좋지만 말썽도 많이 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40%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 최대 그 통조림 업체입니다, 애들이. 참치 통조림, 연어 통조림, 그리고 치킨 통조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만든 통조림은 이제 미국과 남미 등이 약 180여 개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00% 자회사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그동안 매출 성장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좀 보였고요. 지난해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바로 참치 억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에 높은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참치 억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좀 되고 있고, 매출액도 좋아졌죠. 매출액도 지난해 상반기를 살짝 넘어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어획량이 증가했다는 의미죠.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때 조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고 일회성 비용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1, 2분기 때 매출액이 좀 높죠. 그리고 수익성도 좀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특히 2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분기 때는 매출액이 10%가 오르고 영업이익은 8%가 증가를 했고요. 2분기 때는 매출액 8%, 영업이익은 무려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분별 매출액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그냥 어획물이라는 게 있고, 참치, 그리고 각종 이제 수산물, 어획물이 있고, 요것들은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제 상품, 제품, 이런 쪽이 있는데, 매출 비중이 이제 46%로 요 상품, 제품 쪽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어획물에 대한 판매 매출은 한 9% 정도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에 매출 비중이 39%입니다. 물류 쪽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물류라는 게 그냥 뭐 물건을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거 냉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냉장. 그래서 뭐, 한 저온으로 50도, 마이너스 50도 이상으로 이제 냉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류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이제 송출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수수료, 그 쪽에서는 수입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는 인프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과 내수를 보면은 비중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 수출 쪽에 23%로 이것이 이제 매출 성장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출 성장의 큰 원인은 어획물이 일단 증가했다는 거하고 미국 100% 법인인 스타키스트라는 통조림 회사 이쪽의 실적 호조로 일단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적을 직계해서 보면은 매출액은 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상반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4%가 증가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면 매출액은 9%가 증가했는데 왜 영업이익은 32%씩이나 증가했느냐를 보면은 결론은 지난해는 어가가 좀 안 좋았어요. 어가가 좀 낮아져가지고 지난해 실적 안 좋았는데 올해는 어가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아까 제가 앞단에서 동원산업이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가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리고 어획량이 증가할지 안 할지를 이거 미리 예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좀 예단을 합니다.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된지를 보겠습니다. 그 제품 가격을 좀 보면 되겠죠. 내수하고 수출이 있는데 내수 쪽에 그 어가 가격은 4%가 증가를 했고 수출액은 5%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참치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만큼 이익 성장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분기 실적을 한번 추정을 해보죠. 이미 지금 3분기잖아요. 그쵸? 실적은 아직 안 나왔죠.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11월 한 중순이 돼야지 그때까지는 이제 나오는데 지금부터 한번 실적을 예측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수산물 협회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홈페이지 가가지고 한국 원양산업협회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씩 한 땀 한 땀 갖고 왔습니다. 참치 선망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참치 캔용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가다랑어를 잡아요. 이게 그물로 잡는 겁니다. 그물. 잡는 게 뭐냐면은 원양어선 큰 배가 가고요. 그리고 헬기를 띄워가지고 물고기를 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하나의 군단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대규모 군단이에요. 움직이는데 애들이 연간 약 20만 톤 내외를 어획을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참치를 많이 잡는 게 바로 이게 참치 선망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격이 지금 이미 3분기 때 가격이 나왔어요. 이게 지난해 3분기입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가격이 이것은 이제 가격을 어디서 결정하냐면 이제 방콕에서 이제 참치를 해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콕 거래소가 이제 전 세계 참치 가격이 어떤 그 표준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톤당 달러인데 1톤당 한 1000달러, 1250달러 한 요 정도 마크했는데 지금 3분기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7월달, 8월달, 9월달 가격이 지금 시가가 나왔는데 16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50원짜리가 1600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올해 3분기 실적은 이미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판가 상승은 결국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획량만 비교적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어획량만 확보가 된다면은 실적 성장은 이미 3분기 실적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죠. 이걸로 봤을 때. 근데 반면 낚시로 잡는 참치 횟감용 눈다랑어가 있어요. 눈다랑어는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판가 하락이 좀 나왔는데 판가 하락은 근데 이 가격은 이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이 횟감용 참치를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엔화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본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회를 어디서 먹습니까? 식당에서 먹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횟감용 참치의 수요가 좀 떨어진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돼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식자재 업체들이 실적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걔들도 이 횟감용 참치는 결국 이제 식자재고 사람들이 식당에 많이 안 가니까 수요 부진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 쪽이기 때문에 판가 하락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연간 생산량은 얘들이 5, 6천 톤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얘들은 20만 톤이에요. 이 통조림 쪽은. 따라서 이 참치 통조림 쪽에서는 이게 주력 사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판가가 상승했고 그보다는 좀 낮은 매출을 보이는 쪽에서는 이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 있는 참치 선망선에서 참치 캔용 이쪽의 실적이 그 판가 상승이 결국은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트롤선인데 트롤선 아직 이제 그 추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안 돼가지고 요것은 연간 한 18,000톤에서 24,000톤이에요. 그래서 요 톤수로 봤을 때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요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이 참치 선망선 즉 가다랑어 쪽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걸로 3분기에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동원산업이라든지 동원 F&B를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할 때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이건 매주마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격이 나오거든요. 매주마다 들어가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오르면 좋고 그래서 야 이거 다시 내가 이 종목을 다루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일단 그 가격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이 좀 비교적 높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분기 주당 순이익이 아직은 2분기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좀 더 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좀 부진했고요. 올해는 참치 억가 하락 때문에 그랬고 억가가 지금 회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EPS는 전년 대비 61% 증가를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더 좋아질 거예요. 왜? 지난해 실적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3분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주당 순이익 성장은 이것보다 61%보다 더 크게 일어날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약 200% 정도 EPS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충당금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쵸? 올해는 좋아지는데 왜 또 내년에는 떨어지느냐. 요거는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미국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스타키스트라는 그 통조림 회사 있잖아요. 얘들이 말썽을 많이 피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얘들이. 미국에서 가격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1억 달러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환율로 환산하게 된다면 한 1,200억 원 조금 안 되죠. 한 1,200억 정도 되죠. 이거를 이제 5년에 걸쳐서 지급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때는 얘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이게 아무튼 동원산업이 그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미리 이제 불확실한 것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770만 달러 이 정도를 했고요. 2분기 때 보니까 2분기 때는 이 충당금이 안 쌓였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에 나올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1억 달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큰지 적은지. 1억 달러 벌금이라는 것은 1,200억 원이고 이거를 5년 내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240억씩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보면 동원산업이 2021년도 추정 영업이익이 한 2,6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240억이면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한 1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를 10% 낮추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동원산업이 좀 뭐 이런 좀 모습을 좀 흐름세가 있었어요. 한번 좋아졌다가 다시 주가가 좀 크게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스타키스트 쪽에 벌금 이슈가 좀 있었는데 다시 다행히 지금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 주가를 완벽하게 좀 회복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더구나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지난해 대비 크게 좋아졌고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가 아직 지난해에 비해서는 제대로 회복이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평균 주가가 한 이 정도 되네요. 평균 주가가 이 정도 되고 올해 상반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주가 상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 미국 법인의 스타키스트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려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모르겠다 모르니까 그냥 팔고 나가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영업이익이 10%만 줄이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PER을 10%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스타키스트의 가격 담합법 1억 달러의 비용을 고려해서 PER을 좀 전에 이제 10배였는데 10%를 할인해가지고 한 9배 정도 주면 된다. 그랬을 때 지금 PER이 지금 올해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한 PER이 5.5로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거의 역대급이잖아요. 지금까지 과거 5년 동안에 가장 낮은 지금 PER이 나오고 내년에도 한 6.4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5, 6 정도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 평균적으로 올해는 63%, 내년 40% 그래서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내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내년에 충당금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240억 원에 대한 매년 240억씩 나와야 되잖아요. 240억까지는 아닙니다. 아마 200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것들이 출회가 되니까 이게 떨어지고 이때 올라가는 것은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거죠. 이때도 충당금이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충당금이 나오는 것까지 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악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뭐 재무안정성은 좋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한 160%가 되지만은 이 단기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유동 비율이 140%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성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동원산업이었습니다.